도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술 한 잔 사주시면은, 예? 그럼 뭐 저 얘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본인의 가까운 사람이 국정원에 다닌다라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술을 많이 먹고 저한테 야, 다 도청된다? 여기도 있다? 건물 벽에도 있다? 이거 건물 허가 받을 때 다 심어 놓는다? 이러면서 예.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한겨레 다니고 있는 모 기자한테 해줬어요. 내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그 기자가 벽을 보더니 야, 이 새끼야! 국정원 들으라고. 야, 이 새끼야!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미국에 경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도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술을 먹으면은 원래 숨기던 얘기도 이렇게 다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가지고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예? 일단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저 물어보시고 예? 뭐 동맹은 숨기는 거 없으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얘기를 안 한다 그럼 뭐 술 한 잔 사주시면은 예? 그럼 뭐 저 얘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예? 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얘기를 이렇게 해도 술 한 잔 하면은 예? 비밀로 할 얘기도 언론에 다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TV조선에 전화를 해가지고 용산의 고위 관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내가 얘기했는데 고위 관계자라고 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주시면은 도청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들 다 술 먹을 때 안 먹는 그자가 범인입니다. 휴민트입니다, 휴민트. 예?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남들 다 술 먹을 때 혼자 말뚱말뚱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예전에 국정원 민간 여론 조작 팀 알파팀 관련 취재를 할 때 그랬죠. 국정원 직원들은 절대 전화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메일이나 그러니까 그 메일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생성된 메일 주소로 하는 메일 그리고 그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긴 하지만 취재 응했던 국정원 직원이 근데 전화를 하지 않고 어제 저희가 기자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그렇게 고위직 취재를 못 해봤는데 누구 이제 고위직을 만나러 갔는데 테레비를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이게 글씨로 써서 주는 그러니까 자기 방도 도청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저도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전자장비 같은 걸로 이제 그 사람이 지정된 횟집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전자장비로 이렇게 다 스캔을 하고 우리 핸드폰을 자기가 다 걷어서 맡겨놓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정도로 이제 고위직이나 기관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다 도청된다라고 전제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거의 뭐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남산의 부장들 보면 영화 도청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도청은 어쨌든 전화를 라인을 따서 들어가서 도청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맷 데이먼 이런 애가 딱 까만 차 딱 타고 와갖고 용산 앞에다가 차 딱 세워놓고 용산 근처 어딘가에다가 타닥타닥 하고 탁 해갖고 차 안에 막 컴퓨터 다 있고 막 그럴 이런 필요도 거. 없대요. 아, 그러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이 옛날에 다 밝혔잖아요. 그 프리즌 프로젝트인가 뭐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에드워드 스노든도 NSA 직원인데 그거 처음에 할 때는 뭐 이런 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무섭다 이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폭로를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모든 형태의 통신, 모든 형태의 어쨌든 이런 그게 전화 통화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든 뭐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고 얼마든지 어떤 개인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를 이 도청하는 것은 그게 어떤 수단이든지 간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뭐 의구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거예요.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한 건 그렇다 치고 이 한 개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 저는 정말 미국 사람들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도청을 한 건 뭐 그렇다 칩시다. 여기서 그렇다 치는 게 해도 된다가 아니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2차 대전 이후부터 계속 되어 온 건데 그쵸. 무슨 뭐 찾아보면은 이것도 역사가 있어요. 뭐 에셜론이 있고 무슨 뭐 지금 프리즌 프로젝트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특별히 더 정보를 공유하는 5개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영연방 주요 국가하고 미국인 거잖아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렇게 이게 파이브 아이즈잖아요. 이게
구세계의 이 대장하고 신세계 대장이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 아닙니까? 이런 거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예를 들면은 지금 옛날에 이제 프랑스와 올랑드하고 네. 그다음에 메르켈 독일 총리하고 네. 전화가 털린 적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장기간 거의 10년에 걸쳐서 전화를 털어간 게 오바마 정권 때 그게 폭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네. 결국 했죠. 그 독일, 프랑스 막 들이받았잖아요. 네. 어이씨.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어떤 분은 방미 일정 막 취소해버리고 이랬거든요. 나중에 갈게 이렇게 취소해버리고 이랬거든요. 이런 대응들이 있어야죠. 그게 공식적으로 미국은 도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의 도청을 인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미국이 피해를 당한 것 같아요. 오늘 김태효 1차장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지금 위조를 당한 것 같아요. 바이든이라고 한 게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벌써. 그럼 우리는 무죄 삼을 생각이 없다는 건데 이거는 미국이 앞으로도 많이 도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제가 웃겼던 게 어제 속보로 대통령실이 오전에는 그냥 상황을 살펴보고 심지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건데 미국이랑 협의하겠다. 뭔 협의를 해요. 조사를 같이 해볼 수는 있겠지만 각자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걸로 좀 부족하다 싶었던지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속보로 전해지니까 짧잖아요. 내용이. 근데 동맹을 흔들면 국민 저항이 있을 것이다.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미국에 대한 경고인 줄 알았어요. 동맹국한테 이따위로 할 수 있냐.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태를 과장 왜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때 MBC 보고 동맹을 흔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니 사실 이거 사건 터지고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막 되게 크게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벌써부터 처음부터 야 이거 과장 왜곡하기만 해봐라 너네는 그냥 근데 무슨 낯짝과 무슨 근거로 국민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미국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지지하죠 대다수가.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대다수는 미국한테 할 말을 하는 나라를 원하는 거거든요. 보수층에서도. 예, 그런 상황에서 무슨 당장 그거부터 그러니까 행여나 누가 이렇게 과장할까봐 그거부터 겁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웃기는 노릇이죠. 어저께도 한미 간의 온도차가 약간 있는 게 미국 이제 대변인은 이 도청이 추가로 뭐가 폭로될지 모르겠다. 그건 뭐 알 수 없다라는 게 진실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의 내용을 인정하는 이제 발언을 했고, 근데 오늘 대통령실 어저께는 좀 당황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입장들은 상당수가 위조다. 근데 이제 이 말의 핵심은 도청을 안 당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위조라는 거는 진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본에 견줘봤을 때 어떤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 요 점을 지금 좀 부각시키고 있는데, 뭐 지금 아까 김민하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도청을 당했다는 뭐 사실 자체는 지금 이제 어쨌든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왜 당했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은 용산청사 내부에서 뭐 통화가 도감청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상당수 위조는 네. 위조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거의 없다는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해석할 수 있죠. 민주당은 이게 졸속으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보안 상태가 괜찮습니다. 요 정도로 얘기하면은 뭐 일단은 알겠다. 그리고 이제 추후 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할 텐데, 다짜고짜 대통령실이 하는 말이 지난번 청와대보다 더 좋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상세하게 근거를 어차피 못 댈 거면서. 그런데 너무 급하게 화들짝 놀란 듯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정도는 보안이 철저할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실무자들이 있는 구역까지도 그런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아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뭐 공개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를 하면서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보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개는 다 못하더라도 좀 평이한 어조와 수준, 수위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너무 과잉 대응하고 있다. 이것이 또 다른 불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다가 미국이 이 문서들이 다 진짜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일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릴리즈한 입장은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는 다 한번 확인해볼게. 유효성을 평가해볼게.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은 웃긴 사람들이에요. 그 털린지를 모르고 있다가 디스코드, 마인크래프트 채팅방에서 이걸 뭐 돌아다니다가 무슨 포첸 이런 데서 이게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거가 돌아다닐 때 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서 알아갖고 이게 뭐야 이러고 지금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그래갖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지 누가 퍼뜨렸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퍼뜨렸는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이걸 주워가지고 일단 수거를 다 해야 될 것이고 뭐 수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그래서 다 이게 우리 거 맞냐 이걸 확인하겠다라는 태도인데 근데 언론을 통해서 코멘트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보면은 진본이에요. 이 진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입을 맞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 얘기한 거는 국방부끼리 왜냐하면 그 문서 자체가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유출된 거니까 펜타곤에서 유출된 거니까 합동참모본부에서 유출된 거잖아요. NSA하고 CAI하고 이런 데서 작성한 거를 합동참모본부가 갖고 있다가 미국에서 그게 이제 유출됐다라고 지금 추정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합동참모본부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국방부랑 통화를 해서 우리 거는 위조된 걸로 이렇게 오늘 입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이게 위조됐거나 또는 우리가 도청을 안 당했거나가 아니라 거꾸로 봐야죠. 도청을 당한 것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대통령실은. 왜냐하면 도청을 당한 게 되면은 마켓단의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갖다가 국방부랑 통화를 해서 우리 거는 위조된 걸로 이렇게 오늘 입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이게 위조됐거나 또는 우리가 도청을 안 당했거나가 아니라 거꾸로 봐야죠. 도청을 당한 것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대통령실은. 왜냐하면 도청을 당한 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을 왜 옮겼냐, 용산이 막 뚫렸다. 그 옆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미군 기지에 설치가 돼 있어요. 또 다 정보 분석 센터가 있다. 네, 정보 수집하고 이런 게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뚫릴 리가 있냐? 뭐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청 당했다는 얘기는 안 한다. 첫째, 안 한다. 그리고 둘째, 이걸 또 이게 위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실은 일단 지금 공개된 이 한국과 관련된 문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전혀. 뭐냐면 그 포탄 얘기잖아요. 네, 우크라이나에다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포탄 좀 지원을 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저기 살상 무기나 이런 거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좀 해줘.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 이문희 비서관이 우리는 이 살상 무기 지원 안 한다는 원칙을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거 외에는 지금 안 되는데 이거 바꾸기 전에는 예를 들면 정상간 통화에서 이 포탄 지원해라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야 된다. 통화 시켜줄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그걸 바꾸지 않았는데 통화를 시켜주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예를 들면 영어로 포탄 좀 지원해줘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통령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는 저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그럼 이번에 우리가 한번 쏠 테니까 그 다음번에는 저기 미국이 쏘는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성한 실장이 막 그럼 어떡하지라고 해가지고 그럼 어차피 폴란드가 포탄을 지원을 우크라이나 할 테니까 그러면 폴란드가 포탄을 또 어디서 구해야 되겠지? 그거 우리가 메꿔주는 걸로 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가는 걸로 하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미국의 압력 속에서 우리의 방침을 지키려고 뭔가 노력했구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뭐 예를 들면 얼토당토 아는 얘기면은 이거 절대 아닙니다라고 할 텐데 예를 들면 프랑스나 이스라엘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또 내 얘기 길다고 생각하고 있죠 또. 아니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스라엘 모사드라고 또 무슨 정보기관 얘기만 나오면 대단한 무슨 기관으로 나오는 모사드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네타냐후가 총리잖아요. 네타냐후가 이상한 걸 자꾸 해요. 그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또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사드가 이 사법부 무력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원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정부가 네타냐후 정권인데 모사드가 그랬습니다. 인정합니까? 그거 거짓말입니다라고 하죠. 근데 프랑스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프랑스 특수부대 다른 나라랑 연합해갖고 특수부대가 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타국에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하더라도 그 특수부대가 임무 완료를 안 했는데 정부가 우리 특수부대 파견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데 없죠. 그럼 그것도 아니라고 하겠지. 그거 우리 사실 아닙니다라고 당연히 하겠지. 근데 우리는 그랬습니다라고 해도 되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절대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서 이제 도청이 되면 안 된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또 나올지 몰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문서가 맞다고 하면은 네.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한 문서가 나왔어요. 네. 예? 지금 뭐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니까. 모른대요. 또 문서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정말 이상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김성환 실장이 이거 바이든이라고 했는데 날리면으로 해서 얘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이문희 비서관이 그게 아니라 이거를 그러면 날리면으로 해서 MBC를 고발해버리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성환 얘기하고 이문희 얘기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스카이볼, 네, 스카이볼이 나와요. 스카이볼. 스카이볼이 뭘 얘기를 해? 네. 스카이볼이도 뭡니까? 천공. 마법사가 얘기를 하는 게 볼? 전공. 볼. 볼. 예. 마법사가 그 공이었군요. 네, 마법사가 한마디래. 그또 건진 이 한마디 또 해. 뭐 다 이런 식이 그러면은 이거 진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가짜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예를 들면은 앞에 문건은 진짜인데 뒤에 문건은 가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이거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조라고 한미가 입을 맞춰서 이것은 위조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지. 저는 내용적으로도 민감하다고 저는 좀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민감합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중국 러시아 눈치도 많이 보거든요. 예, 지난번에 중국에서 그 사람 이름 뭐야? 낸시. 낸시 펠로시. 낸시 펠로시 왔을 때는 아무도 안 나갔는데 중국에서 누가 왔을 때는 막 굉장히 극진하게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윤석열 정부도 중국 러시아 쪽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만약에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대화가 사실이었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 눈을 피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무기 지원을 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는 괜찮다 치더라도 중국 러시아 보기에 또 굉장히 민감한 소재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게 사실이라 해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 내용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문서 위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게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유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문서를 누가 위조해서 또 유출을 해서 퍼뜨렸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단적으로 이제 뭐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는가, 우크라이나 쪽은 늘어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러시아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초기에 유출된 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뭘 갖고 그 수정본 갖고 얘기를 하는 건지, 초기에 유출된 것 갖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장담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 얘기대로 도청이 됐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도청이 이제 없었던 거여야 되고, 절대 그런 일 자, 없었다. 도청이 됐어도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위조다. 다 가짜야. 용산 대통령실은 마법사의 결계가 지켜준다. 네. 자, 이 스탠스로 왜냐면 과학 기술로는 미국의 도청 그 기술이 이길 수가 없어요. 마법으로 이겨야 됩니다. 전공이 결계로. 막대기로 꽝 네, 쳐가지고. 마법의 지팡이 꽝 쳐가지고. 간단합니까? 네. 그 왜 천공이 관절을 왜 둘러봤습니까? 그거 하려고 막대기 꽂으려고. 그래서 눌러본 네, 딱 꽂아가지고 네. 결계, 결계 그럼 형성. 음모론 더 해보자. 김태효가 도청했다. 김태호가 이게 사실은 왜냐면 미국의 도청 방식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도청 대상의 기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회사로 들어가요. 위장 회사,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갖고 그 건물에 입주를 해가지고 도청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걸 했을 때 김태효.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농담이었습니다. 네, 잡아가지 마세요. 용산 집무실을 막 공사할 때 진짜 여러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그 업체에 대한 논란도 있었잖아요. 나는 그 업체 중에 한 업체가 맷 데이먼 같은 애들이 온 거죠. 네. 아니 그것도 그것도 집무실 공사 이런 것도 민감합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그것도 그런 것도 네. 맘만 할수 먹으면 있죠. 얼마든지 할 법도 한 게 그건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상황은 미국의 도청이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청을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뭐 그런 수까지 동원해가지고 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알고 보면 용산 대통령실 지금 전 세계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고. 아니 네. 왜냐면 굉장히 이 시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독일 그 총리 전화 이거 도청해가지고 독일이 뭐 친구끼리 뭐 이러면 안 되고 뭐 야 뭐 해가지고 뭐 들어놓고 이랬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보도가 나오는데 독일 정보기관이 미국을 도청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난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청 기술이라는 게 미국 같진 않을 거 아닙니까? 미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지정학적인 어떤 관계로 볼 때 특히 한국의 대통령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당한 관심사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걸 옮긴다? 그리고 자재나 이런 게 들어갈 때 뭐 막 마구잡이로 막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다? 막 그 무슨 뭐 저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막 그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누가 위장 취업해가지고 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그런 데서 써먹을 만한 방식이 있었을 수 있죠. 이건 100% 내피셜.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작은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